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24 팀 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 규칙이지만 팀 경기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24.1은 팀 경기의 개요입니다. 팀은 다른 팀에 대항해서 경쟁하는 개인 플레이어들의 그룹 또는 편으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그룹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후에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 경기의 플레이어는 그 경기와 동시에 열리는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팀끼리 경쟁하는 방식과 각자의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팀은 꼴찌를 했어도 플레이어는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이란 매치나 스트로크 플레이의 라운드에서 하나의 단위로 경쟁하는 2명 이상의 파트너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편은 파트너로 이루어져요. 너와 나는 파트너, 우리는 한 편. 이렇게 생각하면 파트너와 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트너끼리는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편과 팀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팀 경기에서 각 팀은 개인 플레이어로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들로 구성되거나 편으로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들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파트너로 이루어진 편이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개인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과 팀은 다른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같은 편인 파트너끼리는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팀 경기에서는 서로 파트너이거나 그 팀원이 어드바이스 제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팀원끼리도 기본적으로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 24.2는 팀 경기의 경기 조건입니다. 개인이나 편의 대항으로 열리는 매치 플레이나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팀 경기 플레이 방식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추가해야 할 경기 조건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네요. 이 말은 기본적인 경기 방식과 스코어 산정 방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경기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드바이스에 관한 규칙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요. 매치가 팀 경기로 열리는 경우는 매치를 이겼을 때 또는 비겼을 때 각 팀에 점수를 주고 그것으로 어떤 팀이 우승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 플레이라면 각 팀의 총 스코어로 집계할 스코어의 개수를 어떻게 할지도 미리 경기 조건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이 한 팀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상위 2명의 스코어만 그 팀의 스코어로 집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 내용을 경기 조건으로 미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칙 24.3은 팀의 주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장은 그 팀의 플레이어들 중에서 어떤 플레이어를 출전시킬 것인지 또는 플레이 순서와 파트너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주장은 그 경기에 참가한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규칙 24.4는 팀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플레이어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플레이어의 캐디뿐이죠. 그리고 파트너로 이루어진 편의 경기에서는 플레이어의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캐디도 플레이어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이 허용되죠. 그리고 팀 경기에서는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허용하는 로컬 룰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로컬 룰이 채택된 경우만 가능하고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2명까지도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팀의 주장이나 코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드바이스 제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경기에서 직접 플레이하는 경우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팀에서 어드바이스 제공자로 지정한 사람을 그 경기에서 플레이하도록 하진 않겠죠? 앞장에서 말한 팀의 주장은 그 경기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장이면서 팀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라면 주장으로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팀원에게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이드북 내용을 보면 로컬룰 모델 H2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컬룰은 주장이나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그 퍼팅그린에 들어가거나 또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선을 가리키는 도움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로컬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경기에서는 팀원이라고 해도 어드바이스를 주고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도 이것을 말씀드렸죠. 한 편을 이루는 파트너를 제외한 팀원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자신의 팀원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없어요. 이 조항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 플레이하는 팀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과 편은 다른 것이라고 했죠.
팀 경기에서 편을 이루는 파트너끼리는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같은 팀원이라도 파트너가 아니라면 어드바이스를 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팀 경기에서 플레이어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의 캐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어드바이스 제공자, 그리고 플레이어와 한 편을 이룬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캐디가 되겠네요. 참고로 로컬 모델 H5가 채택된 경우라면 파트너가 아닌 팀원끼리도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로컬룰도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팀원끼리만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다른 조에서 플레이하는 팀원에게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로컬룰은 플레이어의 스코어가 그 팀의 스코어의 일부로만 집계되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만 적용됩니다. 스코어가 그 팀 스코어의 일부로만 집계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팀 소속인 4명의 팀원이 같은 조로 플레이하는데 그중 스코어가 더 좋은 2명의 스코어의 합이 그 팀의 홀 스코어가 되는 방식인 경우가 그 예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라면 어떤 홀에서는 플레이어의 스코어가 그 팀의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규칙 24 팀 경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지만 쉽게 볼 수 없는 경기 방식이라 생소한 부분도 좀 있죠. 다음 영상은 규칙 25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한 수정된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칙 25는 특징적인 것만 정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